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뉴스 기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이제 1심 재판에서 검찰이 핵심 인물들에게 구형을 했는데요. 이 기사를 통해서, 검찰이 이 사건 관련자들 각 인물의 책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그 근거는 뭔지 핵심 위주로 좀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검찰 구형 내용을 보면요. 단순히 형량만 보는 게 아니라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이 이 사건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또 각 인물의 역할과 책임의 무게를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좀 엿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역시 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죠. 징역 12년, 그리고 추징금이 6천억 원이 넘어요. 네, 액수가 정말 상당하죠. 검찰은 김 씨를 뭐랄까 가장 윗선을 상대로 로비를 담당한 핵심 인물이다. 그리고 최대 수혜자다. 이렇게 딱 지목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검찰이 보기에는 김 씨가 이 사업 전체의 어떤 판을 짜고 막대한 이익을 가져간 정점에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특히나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책임을 좀 회피하려는 그런 태도도 중형 구형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이 되고요. 그런 태도까지도. 네. 반면에 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이분은 징역 7년이 구형됐어요. 김 씨하고는 차이가 좀 있죠. 네, 그렇죠. 근데 검찰이 밝힌 이유 중에 진실 규명에 기여했다. 이 부분이 좀 흥미로워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게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유 전 본부장이 민간 업자들과의 어떤 연결고리 역할을 한 건 맞지만 그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통해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좀 도움을 줬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진술의 주요성이 드러나는 부분이군요. 네, 그렇죠. 다른 피고인들과는 좀 다른 태도를 보인 점이 반영된 것 같아요. 물론 최종 판단은 재판부에서 하겠지만요. 네. 그리고 김만배, 유동규 씨 말고도 여러 인물이 있잖아요. 정영학 회계사, 이분은 징역 10년, 남욱 변호사는 징역 7년, 또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5년. 다들 형량이 상당합니다. 네, 검찰은 이 사람들을 그냥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사업 초기 단계부터 서로 짜고 각자 역할을 분담해서 부정한 이익을 나눠 가진 일종의 공범 관계로 보고 있는 겁니다. 공범 관계다. 네, 예를 들면 정영학 씨는 사업 구조를 설계한 브레인 역할, 남욱 변호사는 컨소시엄 구성 같은 실행 역할, 그리고 정민용 변호사는 공사 내부에서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맞춤형 지침서를 제공했다 이런 식이죠. 각자 역할 분담이 확실했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의 공모 때문에 결국 막대한 개발 이익이 소수에게만 돌아갔고 그만큼 이제 공공의 이익, 지역 주민들의 이익이 침해됐다. 이게 검찰 주장의 핵심입니다. 네네. 그 피해가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갔다는 점을 강조하는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기사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당시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됐던 이재명 대통령 관련 언급도 잠깐 나와요. 네, 그 부분도 있죠. 재판부가 증인으로 여러 번 불렀는데 나오지 않았고 또 대통령 본인의 다른 재판은 지금 중단된 상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게 이 사건의 또 다른 어떤 복잡한 면을 보여주는 건데요. 본 사건 재판부가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몇 번 불렀지만 결국 증인 신문은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 대통령 본인에게 제기된 다른 사건 재판은 이제 현직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죄 아니면 재직 중에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 그 불소추 특권 때문에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헌법 조항 때문에 중단된 거군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루는 이 구형 사건과는 또 별개의 사법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일단 주어진 자료에 나온 사실만 전달해 드리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의 구형 내용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검찰이 각 인물을 어떻게 평가하고 또 어떤 논리로 책임을 묻고 있는지 좀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었네요. 네, 이 사건이 단순히 그냥 몇몇 사람의 비리 문제 이걸 넘어서서요. 사실은 그 대규모 공공개발 사업이라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해서 또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가? 이런 좀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검찰의 구형은 나왔고 이제 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번 대장동 사건 재판 결과가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진행될 유사한 대규모 공공개발 프로젝트들,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특히 그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구체적인 교훈이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여러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